자, 검사 좀 하겠습니다. 다 보여주세요. 일 테스트. 보자. 봐봐요. 패턴 중이라고? 아니 괜찮아요. 봐봐요. 그다음에 왜 혼냈어? 그게 뭐지? 전에 그걸로 좀 이론적으로 내셔서 이번에 좀 문법 적용해가지고 문제 낼 줄 알아서 그건 네 생각이고요. 그거 위주로 공부를 더 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언제 그렇게 된다 했어요? 아니잖아, 자식아. 잘 맞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요. 복습 좀 해볼게요. 저기 뭐야. 그래서 내신 대비 언제부터 한다 뭐 이런 거 혹시 문자 받았어요? 근데 그거 오늘 아니에요? 오늘요? 문자에서 4월 27일 4월 27일? 막 문자 혹시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줄래? 찾는데 하루 종일이에요? 빨리 찾아봐. 응? 아니 못 찾겠으면 나중에 보고 집어넣으세요. 아이 참. 봐봐. 4월 27일 4월 7일? 아니 문자가 4월 7일에 온 거잖아. 네? 문자가 4월 7일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4월 27일 아니 4월 7일에 문자가 왔잖아요. 내가 말한 건 지난주고 이번 달 초에 온 거잖아. 이거는 여기에 쓰여 있잖아요, 아가씨야. 학교 시험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으면 쓰여 있잖아. 아니 뭐야? 그 지난주에 문자 왔다. 그게 아니라 내신 대비는 다음 주부터 해요. 다음 주. 제가 확정 날짜를 알려줄게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그 더 기준들이 이제 조금 문제거든요. 중등부는 대체적으로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중등부는 내신 대비를 안 하고 그냥 정규 수업을 그냥 하는 쪽으로 원래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더 기준 같은 경우는 또 영어 시험을 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조금 그 조정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기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단 학교에 한번 수소문해서 좀 알아보고요. 학교에 뭐 전화를 하든가 해갖고 물어보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좀 다음 주부터 하려면 또 빨리 최대한 해야 되니까 아무리 늦더라도 이번 주 토요일 날에는 여러분이 다음 주부터 언제까지 와야 되는지, 무슨 요일에 언제 와야 되는지, 시간은 언제 와야 되는지 이런 거 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할게요. 자, 일단은 그 1테스트 다 봤으니까 요거를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오늘 봤던 테스트입니다. 어이구, 잠깐만. 왜 이렇게 칠판이 누래? 자, 보십시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이제 조동사 구문 4가지에 대한 거였는데요. 첫 번째, 하나씩 볼게요. 일단, would like to 라는 녀석,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기를 원하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고요. want to로 바꿔 쓸 수 있다. 당연히, would like to와 want to 뒤에는 둘 다 동사 원형을 쓴다. 이게 이제 공통점이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바꿔 쓰는 건데,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would you like to drink some orange juice라고 했을 때, would like와 want가 의미는 똑같지만 쓰는 방식이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 그래서 야 펴놓고 해야지. 정신 안 차려? 자,
이 would라는 거는 조동사지만 want라는 거는 조동사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동사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문문 만들 때 일반 의문문을 만드는 것처럼 do you 하는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주의점이었습니다. 그래서 do you want to drink some orange juice?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했던 would rather라는 녀석이었어요. 이게 거의 유일하게 여러분이 고등부가 돼서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조동사 파트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차라리 뭐뭐 하겠다, 뭐뭐 하고 싶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살을 덧붙여서 would rather A than B라는 형태가 됐었습니다. B 하느니 차라리 A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됐었죠. 여기서 중요한 건 A와 B 자리에 전부 다 뭘 쓴다? 동사 원형을 쓴다. 왜 그러냐면 앞에 나와 있는 would는 조동사예요. 조동사. rather는 부사입니다. 여기가 조동사니까 뒤에는 우리가 당연히 동사 원형을 써야겠지.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이 비교급 비교 구문 부분, 이 than B라는 부분. 비교 구문은 여러분이 이제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병렬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기본이에요. 병렬 구조. 병렬 구조. 앞뒤가 똑같은 거 말하는 거야. 따라서 여기 A 자리에 동사 원형이 없기 때문에 B 자리에도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점이었습니다. 그 설명을 여기다 전부 다 써놨고요. 이어서 우리가 prefer A to B라는 형태로 바꿀 수도 있는데 주의점은 뭐냐? 여기서는 prefer 자체가 동사예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A와 B가 각각 자체적으로 동사였는데 여기서는 prefer가 동사란 말이야. 그래서 A와 B 자리에는 우리가 각각 둘 다 ing 형태를 써준다. 이때 to는 뭐뭐보다 라는 뜻이다. 뭐 이 정도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있는 예시를 보자면 I'd rather stay here than go there game. 그래서 would rather A than B 이렇게 나온 거죠. 두 개가 동사 원형으로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prefer A to B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prefer A 자리에 ing 나왔고 그 다음에 to B 자리에도 역시나 ing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의미는 똑같고요. prefer 자체만 본다면은 얘는 사실은 선호하다라는 뜻이죠. 선호하다. 나는 그곳에 다시 가는 것보다 여기에 머무르는 것을 선호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가서 볼게요. 자, 오른쪽 넘어가서 세 번째, 헤드베럴. 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뭐뭐 하는 편이 낫다 이런 건데요. 자,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얘도 조동사야, 조동사. 따라서 얘도 뒤에 동사원형 써야 되는데 쌤이 이게 이제 중등부 시험에서 어떻게 잘 나온다 해서 이 헤드베럴라는 형태가 동사원형 쓸래, 투부정사 쓸래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시험에 잘 나온다 했었어. 근데 여러분 고민할 게 없어. 왜냐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헤드베럴은 조동사야, 조동사. 그럼 당연히 뒤에 동사원형 써야지. 우리 기본적인 거 배웠었잖아. 그치? 그래서 아래 있는 예문을 보자면 You had better to quit이 아니라 그냥 quit을 써야 된다는 점. 뭔가 우리말로는 뭔가 우리가 딱 읽어보면 had better to 하면 뭔가 입에 착 하고 감기는 맛이 들지만 had better to가 아니에요. had better 그냥 동사원형이야, 동사원형. 그래서 너는 그만두는 편이 낫다. Before it's too late. 너무 늦기 전에.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번인데 왜 3번이라고 했어? 자, 네 번째 used입니다. 자, used는 우리가 뭐뭐하곤 했다. 한때 뭐뭐 했다. 그래서 어떤 과거의 습관을 말하면서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다. 뭐 이런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다고 쌤이 전에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우리가 특히 과거의 동작만을 나타낼 때는 이제 우리가 조동사 would라는 형태로도 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있는 예문을 좀 보자면 My aunt used to take me to nice restaurants downtown. 그래서 우리 이모가 나를 근사한 레스토랑, 시내에 있는 근사한 레스토랑에 데려가곤 했었다. 여기서 이 used란 말 대신에 would로 바꿨어도 뭐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됐죠? 이모가 막 식당도 데려가고 그러네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친척형이 있거든. 그 사촌 그 외사촌 형인데 제가 그 외사촌 형이 그 당시에 중딩이었어요. 내가 이제 주말마다 놀러 갔어. 주말마다. 놀러 가면은 이제 어디 갔냐? 오락실 가고 PC방 가고 그랬거든요. 아, 그때 PC방이었었다. 오락실이었다. 내가 초3 때.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맨날 오락실 가서 막 게임하고 그랬어.
그 형이랑. 근데 이제 한 번은 그 우리 승모지 승모 외승모 승모한테 걸렸어. 거짓말 치고 이제 오락실 갔다가 걸려갖고 이제 외승모한테 이렇게 잡혀갖고 이제 귀때기 잡혀갖고 이러고 이러고 끌려나간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네, 우리 외승모는 안 사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간 그다음 넘어가서 메이에서 볼게요. 자, 요 녀석은 뭐 별거 없어요. 그냥 헤드베러랑 똑같습니다. 헤드베러랑 똑같은데 이 메이 에즈웰이라는 자체가 전에도 말했지만 시험에 잘 나오는 녀석은 아니에요. 얘 자체를 갖고 시험에 잘 내진 않는데 이걸 갖고 이제 시험에 내는 게 아니라 독해에서 가끔 가다 나와요. 독해에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메이 에즈웰이라는 이제 뜻을 모르면 이제 해석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메이 에즈웰이라는 게 뭐하는 편이 좋다라고 해석하는 거. 그냥 이거 단어 외운다고 생각하는 게 더 좋습니다. 아, 메이 에즈웰은 뭐하는 편이 좋다라는 이 뜻을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딴 건 없어요. 당연히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원이 오겠고요. 그래서 you are closing soon. 우리는 곧 문을 닫습니다. You may as well come back tomorrow. 당신은 내일 다시 오는 편이 더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그래서 may as well 뒤에 동사원형 나온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요. 자, 이제 다음 거를 좀 볼 건데 우리가 이제 조동사 파트를 이제 문제를 쭉쭉쭉 풀었었죠. 그래서 지금 조금 고민이 되는 게 이제 뒷부분을 이제 진도를 좀 나가고 여기 문제풀이를 할지 어떨지 좀 고민인데 뒷부분을 문제를 저기 진도를 조금만 나가고 제가 한 페이지 정도만 진도를 나갈게요. 많이는 안 나가고요. 진도를 좀 나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문제 푼 거를 좀 제가 첨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끌게요. 자, 책은 어딜 피시냐면요. 다음 챕터 분사고요. Chapter 5입니다. Chapter 5. 근데 잠깐만요. 이 책이 순서가 왜 이래? 이 챕터 순서가 잠깐만요.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부정사 동명사를 앞서서 했었구나. 오케이. 그럼 분사 보겠습니다. 자, 필기할게요. 제목을 여기다 써서 미안하다. 내가 키가 작아갖고 위에다 뒀어요. 위에다 쓰려면 뒤꿈치를 올려야 돼갖고 여기다 쓸게요. 이제 그 분사라는 녀석에 대해서 볼 건데 여러분이 분사라는 용어는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 책에도 나와 있다시피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뭐 이런 용어들 되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요 좀 이제 기본기를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용어에 대한 그런 좀 왜 이게 뭔 말이냐, 이 과거 분사가 대체 뭐냐, 내가 들어오긴 많이 들어봤는데 뭐 PP는 뭐고, 뭐가 능동은 뭐고, 막 이런 용어들에 있어서 여러분이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설명해드릴 내용에 대해서는요 정말 너무나도 겁나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잘 이해를 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이 인트로 강의 때 아마 다 들어봤을 텐데 영어에는 총 8개의 품사가 있죠? 그렇죠? 8품사라고 하죠 우리가.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런 8개의 품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 8개의 품사 중에서 가장 의미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의미 전달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인 역할을 하는 품사가 뭘까? 8개 중에 이게 있어야만 최소 전달을 할 수 있다. 8개 중에 뭘 것 같아? 어떤 거? 동사. 맞아요. 바로 동사입니다. 동사. 여러분 동사가 있어야만 의미 전달이 됩니다. 동사가 있으면요 최소 60%는 전달이 돼요. 의사 전달에 있어서. 근데 동사가 없으면요 한 반도 전달이 안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 볼까? 예를 들어서 동료 너 오늘 자, 내가 뭘 말하고 싶을까? 어떻게 알아? 동사를 말 안 했는데. 동사를 말을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막 현서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뭐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전달이. 오케이?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의미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동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가 너무나도 유용하고 중요하고 의사 전달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동사에서 파생시킨 집단이 있습니다. 파생시킨 집단. 이 집단을 우리가 준동사라고 불러요. 준동사. 준동사. 여기서 준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 준이라는 거는 비슷하다라는 뜻이야. 비슷하다. 비슷하다. 그럼 여러분 잘 봐. 준동사는 뭐야? 동사랑 비슷한 애들. 이런 소리야. 동사랑 비슷한 애들. 여기에서 형제가 누가 있는지 내가 동료밖에 나머지는 잘 몰라서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만약에 내가 동료한테 야, 너 수민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말했어. 기분 나빠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생이 있으니까 야, 너 동생이랑 닮았다. 이런 얘기 했어. 그러면은 말 그대로 누구랑 누구랑 닮았다라는 말은 둘이 비슷하다라는 거지 둘이 똑같다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말 그대로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지 똑같다는 건 아니잖아요. 얘네들이 어떻게 똑같은 객체겠어요? 무슨 뭐 분신술도 아니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준동사라는 이 멘트가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준동사란 건 뭐냐면 동사와 비슷합니다. 그럼 뭐가 비슷하냐면요. 생김새가 일단 비슷해요. 형태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사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징들이 있어요. 특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비슷해요. 동사랑 준동사랑. 하지만 동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사랑 비슷한데 동사는 아니야. 되게 비슷해. 동료랑 수민이랑 비슷하지만 동료랑 수민이는 동료는 동료고 수민이는 수민이지 뭐.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준동사라고 합니다. 이 준동사가요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 근데 이 세 종류를요 놀랍게도 여러분이 다 배운 겁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 번째가 바로 부정사고요. 두 번째가 동명사고요. 세 번째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분사입니다. 분사. 됐어? 여러분이 앞으로 문법을 공부할 때 너네는 이걸 기억해야 돼, 얘들아.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런 말 딱 듣자마자 얘네들은 동사랑 비슷해. 근데 동사는 아니야. 이거를 너네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동사가 아니라는 거는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은 얘들아, 동사가 아니라는 거는 동사는 뭐뭐다라고 해석되지. 그치? 근데 뭐뭐다라고 해석이 일단 안 되겠지. 얘네들은요. 뭐뭐다라고 해석이 안 돼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동사 자리에 사용해서도 안 되겠죠. 그렇죠? 동사 자리에 얘는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얘는 동사가 아니니까. 동사 자리에 사용하면 안 된다. 이게 중요한 두 번째 멘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럼 이걸 생각해야 돼. 동사가 아니라면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데? 동사가 아니라 뭔가 다른 역할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동사가 아니라. 그러면은 동사가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냐면 부정사와 동명사는 얘네가 이미 배웠어. 부정사가 하는 역할은 세 가지가 있어. 얘는 명사, 형용사, 부사 이 세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책에 뭐라 나와 있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거기에 동사적 용법이란 건 본 적 없을 거예요. 당연히 없죠. 왜? 얘는 동사가 아니니까. 오케이? 두 번째, 동명사는 이름에 쓰여 있습니다. 얘는 명사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분사. 분사는 형용사입니다. 기본은 형용사인데 얘가 때에 따라 부사 역할이 되기도 합니다. 부사 역할. 기본은 형용사예요. 기본은 형용사. 근데 부사 역할을 할 때도 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준동사에 대한 좀 기본적인 설명이었고요. 용어 설명해 줄게요. 용어. 자, 여기에 있는 부정사니, 동명사니, 분사니 이거는 얘네가 다 들어갔어요. 근데 이 용어를 좀 알려주려면요. 이거는 뭐 필기 안 해도 돼. 용어에 관련된 거니까. 너네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 뭐 자유롭게 하세요. 필기는. 부정사라는 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우리가 infinite라고 하거든요. infinite. 우리 가수 이름도 있죠. infinite가 무슨 뜻이야?
무한대잖아, 무한대. 그렇죠? 그럼 부정사가 왜 영어로는 infinite라고 하냐면은 이 부가 한자로 아니 부자거든요. 이 정은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은 말 이런 뜻이에요. 사는 말씀 사자고요. 정해져 있지 않은 말. 그러니까 부정사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한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한대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피니트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뭐가 안 정해져 있는데 뭐가 안 정해져 있냐면요. 해석이 안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해석이. 그래서 해석되는 방식이 상당히 많죠. 부정사는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뭐뭐 하는,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할,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해서, 뭐뭐 하다 엄청 많잖아요. 해석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해석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사라고 부르는 건데 부정사 앞에는 to를 붙이면 to 부정사라 부르고 이거를 동사 원형으로 쓰면은 원형 부정사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용어 정리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명사는 아주 간단하죠? 이름이 동사를 명사로 바꿨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동명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분사. 이 분사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거기에도 써 있을 텐데 participle이라고 하거든. participle. 이걸 이제 분사를 participle이라고 하는데 이 분이 무슨 뜻이냐면요. 니네 수학에서 분수 있잖아. 분수, 나눗셈. 그 분자랑 똑같아요. 나눌 분자야. 나눌 분자. 그러면은 분사라는 거는 나뉘어진 말 이런 뜻이야. 한자로 뜻풀이를 하면은 나뉘어진 말. 뭐가 나뉘어졌다는 거야? 동사에서 나뉘어진 말이라고요. 그런 말이야. 동사에서 파생돼서 나뉘어진 말. 그래서 우리가 분사라고 부르는 거야. 괜히? 용어 별거 없어. 나뉘어진 말이니까 우리가 part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야. 이게 part라는 단어 있잖아. part가 뭐야? 부분이잖아. 부분. 그렇죠? 응. 그래서 우리가 participle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특히 과거분사 있죠. 과거분사를 우리가 일명 PP라고 많이 부르죠. 과거가 영어로 뭐야? past죠. past. 그래서 past participle 줄여서 PP라고 부르는 거예요. 줄임말이에요. 줄임말. PP. 됐어? 이게 이제 용어 정리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분사, 이 준동사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틀은 한번 알아봤고요. 그럼 이제 분사라는 녀석이 좀 정확하게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62쪽을 한번 펴주시고요.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분사의 기본부터. 기본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개념은 우리가 잡았고요. 첫 번째. 자, 너네가 항상 문법을 배울 때 1순위로 이걸 생각했으면 좋겠어. 어떤 문법을 배우는 간에 이 문법은 어떤 품사의 역할을 하느냐. 항상 이거를 너네가 생각하고 들어가면 되게 쉬워져요. 그래서 이 녀석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 분사라는 거. 자, 제가 아까 써놨지만 기본적으로는 형용사의 역할을 합니다. 또는 부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기본은 형용사라고 했습니다. 기본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녀석을 기준으로 먼저 제가 얘기하도록 할게요. 부사 역할하는 경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말로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석은 사실 이게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에 따라 좀 다른데 미안하다. 그러면 종류 먼저 쓸게. 미안. 종류 먼저. 자, 종류는 방금 말했다시피 현재 분사 우리가 ing라고 쓰죠. 일명. 그 다음에 과거 분사. 과거 분사는 일반적으로는 동사의 ed형을 쓰지만 우리가 불규칙적으로 변화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명 얘는 우리가 줄여서 PP, past participle 줄여서 PP라고도 부르죠. 자, 그래서 이 녀석들의 해석을 바로 아래다 그냥 쓸게요. 해석을 써보자면 자, 여러분들은 항상 이 분사라는 녀석은 의미를 두 개씩 갖고 있어. 두 개씩. 얘도 두 개를 갖고 있고 얘도 두 개를 갖고 있거든. 그래서 첫 번째 현재 분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뭐 하는의 의미가 있어. 뭐뭐 하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뭐 하는 중인 이런 의미가 있어. 자, 과거 분사 같은 경우는 뭐뭐 되는 또는 뭐뭐를 당하는 뭐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한, 뭐뭐 된,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거의 비슷해 보이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각각 우리가
뭐뭐 하는 의미를 우리가 일명 능동의 의미를 지닌다. 하는 중인 거는 진행의 의미를 지닌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뭐뭐 되는 뭐뭐 당하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수동의 의미를 지닌다라고 하고요. 뭐뭐 한 뭐뭐 되는 완료의 의미를 가진다. 뭐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각각 이렇게 두 가지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이제 문장에서의 이제 역할이 있겠죠. 문장에서의 역할. 그래서 이 문장에서의 역할이 바로 62쪽에 B번에 나와 있는 명사 수식과 서술적 용법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 건데요. 자, 이건 둘 다 이 형용사의 역할을 할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분사의 역할을 여기서 바로 보는 게 낫겠다. 자, 그러면은 문장에서 형용사로 쓰일 때 이렇게 쓸게요. 선생님 제목을 문장에서 형용사로 쓰일 때. 자, 형용사로 쓰일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봅시다. 자, 여러분 항상 형용사라는 말을 딱 들으면은 항상 이 형용사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첫 번째는 보어, 두 번째는 수식어입니다. 이 형용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딱 이 두 개예요. 보어와 수식어.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보어라는 거는 우리가 문장에 5가지 형식이 있잖아요. 1, 2, 3, 4, 5 형식. 여기에서 이 형식과 5 형식 자리에서 쓰이는 거겠죠. 보어라는 건. 수식어라는 거는 뭔가를 꾸며주는 걸 말하는 건데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명사를 꾸며주지. 명사를. 그러니까 이 녀석이 어떤 명사의 상태를 꾸며주고 있구나. 수식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수식어 역할을 먼저 알아볼게요. 수식어 역할. 자, 수식어 역할일 때 해석은 아까 위에 쓴 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명사를 꾸며줍니다. 명사를 꾸며준다. 자, 명사를 꾸며주는데 항상 위치가 중요하죠. 어느 자리에 써야 되는가. 자, 그 자리를 알려줄게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분사라는 녀석이 자, 일단 명사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 명사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들아, 기본적으로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 앞에서 뒤로 꾸며주는 게 기본이야. 우리가 pretty girl이라고 하지 girl pretty라고 안 그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기본은 앞에서 뒤로 꾸며주는 게 기본이야. 그래서 분사가 이렇게 앞에서 뒤로 꾸며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분사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경우도 있어. 뒤에서 앞으로.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야겠죠. 쌤, 그러면 분사는 이 명사를 꾸며줄 때 앞에다가 쓰든 뒤에다가 쓰든 상관없는 건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아니에요.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앞에다가 쓰고 언제 뒤에다가 쓰냐, 이게 중요하겠지. 그걸 알려줄게. 자, 언제 앞에다가 쓰냐면 제일 심플한 거는 이 분사가 한 단어일 때입니다. 한 단어. 한 단어일 때는 앞에서 뒤로 꾸며줘. singing girl 이렇게. 됐어요? singing이 그냥 girl 꾸며주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분사가 이 녀석이 다른 녀석들과 섞여서 두 단어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단어 이상. 이때는 우리가 길어졌기 때문에 뒤에서 앞으로 꾸며줍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영어는 앞이 긴 걸 싫어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두 단어 이상이 되는 순간 바로 뒤로 보내서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야. 자, 노래하고 있는 소녀 하면은 singing girl 하면 되는데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있는 소녀 이렇게 말하고싶다면 a girl singing on the stage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 분사가 몇 단어가 지금 명사를 꾸며주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 위치가 달라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거기 책에 있는 예시를 보시면 그 B의 소문자 A를 보시면 I had a boiled egg라고 지금 여기서 boiled가 그냥 꾸며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한 단어가 꾸며주니까 앞에서 뒤로 쓰는 거야. 아래 있는 거는 cooking pasta in the kitchen 무려 5단어가
명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 있는 거고. 됐어요? 그러니까 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길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어 역할로 가볼게요. 여기다 쓸게. 자리 바꿔서. 자, 일단은 그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설명을 한번 먼저 볼게요. 주격 보어나 목적격 보어로 쓰여 주어나 목적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한다. 이야, 정말 성의가 없네요. 성의가 너무 없네.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 제가 목적격 보어에 대한 거가 시간 관계상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주격 보어를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이 형식 말하는 거야. 이 형식으로.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러니까 요 자리에 ing나 pp 과거분사가 오는 이런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형식에서 쓰이는 요 동사 있잖아요. 요 동사. 즉 뒤에 보어를 받는 동사. 자, 보어를 받을 수 있는 동사는 정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종류가 엄청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바로 비동사예요. 비동사. 이 비동사가 이 형식을 대표하는 동사거든요. 그럼 잘 봐봐라 얘들아.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봤는데 비동사의 ing야. 비동사의 pp야.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그죠? 비동사의 ing는 뭐예요?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죠? 진행형이라고 부르죠. 진행형. 뭐하고 있다. 비동사의 pp는 뭐라고 부르지? 수동태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수동태니 진행형이니 그때 쓰였던 ing나 이 과거분사가 전부 다 뭐야? 분사야, 분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전부 다 분사예요, 분사. 자, 그래서 주격보호 역할 할 때는 이건데요. 그냥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세 가지 버전으로 정리할게요. 세 가지 버전. 번호를 쓰기가 애매하니까 A, B, C로 쓸게요. 자, 우리가 비동사 뒤에 ing가 나와서 얘가 일종의 보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니네가 구문 분석할 때는 그냥 합쳐서 동사로 표시하는 게 좀 더 좋아요. 구문 분석할 때는. 그래서 얘는 잘 알다시피 뭐뭐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여기서 중요한 점. 아니 쌤, 아까 전에는 준동사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동사 자리에 쓰지 않고 뭐뭐다라고 해석이 안 된다면서요. 근데 여기서 뭐뭐한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한번 봐봐. 여기에서 비동사가 얘가 동사고요. 얘는 동사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얘는 보어입니다. 보어. 근데 우리가 구문 분석상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합쳐서 동사로 취급한다라는 것뿐이에요. 정말 엄밀히 따지면 여기서의 ing는 동사가 아닙니다. ing가 동사의 확률은 0%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거 이제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여기서 그럼 왜 다자로 해석이 되고 있느냐? 아니 여기 동사가 있잖아, 비동사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뭐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보어라는 녀석은요 애초에 해석할 때 뭐뭐 하다라고 해석이 돼요. 우리말로 해석할 때. 예를 들어 볼까? pretty란 말이 있어. 너네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쁜이죠, 예쁜. 그렇죠? 그럼 내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 예쁘다는 영어로 어떻게 쓸 거야? 예쁘다. 예쁘는 pretty잖아. 예쁘다는 영어로 어떻게 써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 예쁘다는 영어로 볼까? 힌트 줄게요. 자, 그녀는 예쁘다 할 때 she is pretty죠. 그렇죠? 그럼 그녀는만 빼면 되겠네. 앞에 비동사 붙이면 돼요. be pretty. 됐어? 이거야 이거. 그럼 잘 봐 얘들아. 아까 쌤이 ing 무슨 뜻이라 했어? 뭐뭐 하고 있는 이렇게 해석된다 했죠. 그렇지? 아까 여기다 썼잖아. 뭐뭐 하는 중인. 그럼 여기다 비동사 붙이면 뭐뭐 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네. 똑같은 거야. 됐어? 형용사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됐죠? 자, 어쨌든 간 그래서 A번은 이렇고요. B번 비동사의 과거분사. 이건 우리가 수동태로 해서 뭐뭐 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죠. 뭐뭐를 당하다, 뭐뭐 해지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뭐뭐해지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개 더 있어요. 책에 안 나와 있거든. C를 볼게요. C. 자, 이번에는 비동사가 아니라 have 동사를 씁니다. have 동사. 그래서 have pp를 씁니다. have pp. 자, 그래서 have pp는 우리가 취재할 때 배웠는데요. 현재 완료라고 하죠. 완료형. 그렇죠? 아까 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봐봐. 과거분사와 과거분사 pp는 무슨 의미를 가진다? 수동과 완료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했잖아. 아까. 뭔가를 다 했다. 이게 완료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의 pp랑 여기서의 pp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pp랑 요 pp는 다른 거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생긴 것만 똑같은 거야. 생긴 것만. 오케이? 의미가 다릅니다. 의미가 달라요. 얘는 수동이고 아래 거는 완료예요. 완료. 그래서 현재 완료는 뭐 해석하는 방식이 많잖아요. 완료 계속 경험 결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뭐 했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또는 뭐 우리가 뭐뭐 해왔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죠. 됐나요? 이게 이제 전부 다 주격 보어의 역할을 하는 건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이 구문 분석할 때는 그냥 얘를 동사, 동사, 동사 그냥 묶어서 동사로 표시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파트를 좀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책에 너무 허접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목적격 보어는 제가 오늘은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제가 다음 시간에 어디 할 차례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보어 역할에서 목적격 보어 설명할 차례라고 저한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책 숙제를 내주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 문제에 대한 이제 피드백이 제가 이제 거의 이제 한 부분이 많아서요. 다음 시간에 이 62쪽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제 그 진도를 마저 마무리하고 분사 파트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진도를 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여기 62쪽 진도 끝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좀 여러분께 도와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할 테니까 저한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본교재는 63쪽을 여러분이 한번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질문 체크 후에 페이지를 좀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워크북도 아마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워크북은 13페이지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마찬가지로 문제 풀고 질문 체크하고 페이지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좀 이 첨삭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